아마 그 SNS나 그 팔레스타인 관련,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이슈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접할 수 있을 텐데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가 아주 기여하게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그 발표 주제는 우리 그 팔레스타인 멤버들이 아까 처음 보셨던 카이로스 문서에서 그 제안했던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BDS 운동입니다. 그걸 한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저도 고민한 지 10여 년이 되긴 했지만 할 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세라님을 모셔서 이와 관련한 소개와 또 협력에 관련한 제안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팔레스타인 소개해 주신 대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세라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명을 사용하고 오늘 또 일부러 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BDS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입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출국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를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주목하겠느냐마는 그래도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혹시 BDS 운동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네, 아무 반응이 없으시지만 어쨌든 보이콧 운동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꼭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그 다음에 몇 해 전에는 또 이제 한 국가에 대한 불매 운동도 크게 좀 있었잖아요.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몇 해 전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BDS 운동, 그러니까 보이콧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BDS 운동은 이스라엘 군사 점령 및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시민사회에서 2005년부터 이어진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거의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시민단체들, 뿔뿔이 시민단체들, 크고 작은 단체들이 다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양심이 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여기 원고 나눠드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드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종식시키는데 큰 이바지를 했던 게 또 이 보이콧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2005년에 이제 전 세계에 호소를 했고 시작은 그 전에 2004년 그 정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DS 운동의 목표라고 하면은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 대상을 정해서 캠페인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내도록 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고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과 세계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게 거창하게 보이고 이스라엘을 고립시켜? 아니면은 타격을 입혀?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거는 화해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반세기 넘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사용을 그런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기도 했었고, 무력 투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팔레스타인 안에서 내부에서도 다양한 독립운동, 그 다음에 해방운동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보면은 아까 김지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촌들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이스라엘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고립을 시켜서 더 이상 이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군사 점령을 멈추도록 하자는 게, 그리고 그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같이 압박을 하자는 게 BDS 운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BDS 호소문이라는 이제 그 문서가 2005년에 전 세계에 배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제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 맞서서 폭넓은 보이콧을 조직하고 투다철의 결단을 내려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상금지, 제재의 대상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식 있는 시민들 또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의 요청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군사 점령을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군사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아랍 땅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아까 사진으로 많이 보셨던 그 분리 장벽을 해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아랍 팔레스타인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승인하고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아까 그런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아랍 팔레스타인 시민이라고 하면 아까 한 20%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 말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보통 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아파르테이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게, 물론 아까 그런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20%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차별적인 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소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유엔 결의안 194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와 몰수당한 재산을 배상받을 권리를 보호, 촉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무도 불가능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런 국제법들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겠죠. 사실은 이런 팔레스타인이 1국가 아니냐 2국가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느냐 할 때, 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 외부에 있는 난민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팔레스타인 내부에 있는 난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꺼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다시 이제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또 세 번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DS 운동은 보이콧, 다이베스먼트, 생션, 그러니까 보이콧은 이제 불매 운동이겠죠. 다이베스먼트는 투자 철회, 생션스는 제재 운동, 그러니까 뭐 제재, 국가적인 차원의 제재,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콧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제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군사 점령에 공모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스라엘과 문화와 학술 교류를 끊는 활동까지 포함해요. 굉장히 폭넓은 게 이제 또 보이콧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하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하바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사해 머드를 사용한 화장품인데요. 원래는 저거 말고 다른 로고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로고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해에 있는 그 머드를 사용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하바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나머지 기업들.
왜 보이콧을 하느냐? HP나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억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스라엘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보이콧 대상에 타겟이 된 것이고요. 악사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반사이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이제 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푸마 같은 경우는 왜 할까요? 스포츠 회사인데 왜 보이콧을 하는? 네, 이스라엘 그 아까 전에 서한지구 안에 있는 불법 정착촌들 있죠. 거의 국제법상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에 자신의 자국민들을 이제 거의 살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국제법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계속해서 서한지구 안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착촌 안에 또 축구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축구팀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푸마예요. 근데 사실 이런 보이콧을 한다는 것이 이 뭐 기업들을 영원히 보이콧, 이 절대로 사지 말라, 영원히 보이콧하라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국제법을 준수하고 아니면 이런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때까지 네, 보이콧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도록 종용하는 것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좋은 사례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모양새는 비슷한데 앞에 거랑 모양새는 다를 게 없는데 모아놓기만 한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캠페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입니다. 유럽 프랑스의 통신사인데요. 압박을 통해서 물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뭐 경영 관련한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그 내세워서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하기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벤앤제리스 같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벤앤제리스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이 되어서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벤앤제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 거래처와 이제 계약을 아주 최근에 끊었고요. 비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수도 사업 같이 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끊게 되었고, 소다스트림은 뭔지 아세요 혹시? 탄산수 제조기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환경 문제 이슈들이 막 이제 대두되니까 그 뭐 탄산수 같은 것도 계속해서 그 쓰레기를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탄산수 제조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그런데 소다스트림이 이스라엘 기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스라엘 기업인데 정착촌에 가장 큰 정착촌에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압박을 통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DS 운동이 이런 압박을 통해서 계약을 끊는다든지 이스라엘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여기서는 사실 이 학술 보이콧과 문화 보이콧을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대학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과 이제 결혼을 끊게 됐다든지, 문화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스라엘의 영화제에는 자기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이 여기 내용에 좀 담았지만 원고 내용에 좀 담았지만 이스라엘을 점령국 군사 점령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미지 쇄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사실 군사 점령을 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문화 행사, 학술 교류 행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뭐 수상을 이스라엘에 있는 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을 거부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 다양한 보이콧의 학술 문화 보이콧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사실 이 BDS 운동이 학술 보이콧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대중선전, 그러니까 하스바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국 이미지 쇄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얼마나 이런 그 군사 점령에 대한 정당성을 문화를 이용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철의 다이버스먼트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이스라엘 기업 또는 군사 점령에 공모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거예요. 요거는 또 다른 거겠지. 이제 주식 관련한 거,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거에 관련한 거일 텐데요. 그 투자했던 것을 이제 다시 빼내는 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 사례 같은 걸 좀 몇 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특히 이제 유럽이나 북유럽, 특히나 북유럽 이런 쪽에서 정부 자금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정부 등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투자하던 그런 기업들에 있는 것들, 이 보이콧 대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투자했던 돈을 빼낸 거죠. 그 다음에 북유럽의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기업들에 투자하던 것들을 투자 철수를 했고요. 이 캠페인은 저도 같이 했었는데,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라는 데서 G4S라는 기업, 그러니까 보안 기업이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개인 사설 보안도 하지만 그런 큰 그런 행사의 보안도 맡고 있는 G4S라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 투자했다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그 재단에 있던 기금을 이제 투자 처리한 사례도 있고요. 제가 이 약간 여기 성격을 보고서는 요거를 따로 한 페이지를 만들었던 게, 뭐 WCC를 비롯해서 미국, 특히 이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교단 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미국 장로교,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PCUSA라고 불리는 미국 장로교,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회, 미국 성공회, 캐나다 연합교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단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기업들, 특히 HP, 모토로라, 그 다음에 캐터필러, 굴착기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거기에서 투자를 철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회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철회는 이제 그 개개인이 사실 투자 철회를 뭐 주식을 판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좀 큰 규모의 투자 철회가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 우리가 보통 이제 제재라고 하면은 경제 제재 많이 생각하잖아요. 미국이 이제 뭐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이제 경제 제재 많이 가하게 되는데, 국가 또는 유엔과 같은 국제 조직이 시행하는 처벌적인 조치를 생션이라고 하고요. 뭐 자산 동결, 여행 금지부터 무기 금수 조치, 이제 무기 엠바고 같은 거 많이 걸죠.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격을 하거나 그럴 때, 그 외에도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단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를 소환한다든지 하는 등의 단교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생션이라고 뭐 제가 폭넓게 이제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그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이 BDS 운동에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나는 그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EU 전체 같은 경우에도 정착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한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이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안 한다든지 하는 보이콧 그런 제도들이 있고요. 2014년에 굉장히 크게 가자 공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만 노조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뭐 그 배를 안 받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이제 뭐 가는 물건들, 특히 무기들을 이제 보내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남미 국가 뭐 칠레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당시에 뭐 단교를 한다든지 대사 소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제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BDS 운동에서 굉장히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대략적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BDS 운동이 반유대주의라는 주장이 굉장히 그 시오니스트들,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고 있죠.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반 BDS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만약에 이제 BDS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BDS에 동참하는 그런 시민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차원이지만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반유대주의라는 주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혐오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만든 단체다, 유대계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라고 하면 자기 혐오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살해 협박이라든지 그런 일들까지 이제 받고 있는 게 이제 그런 BDS에 동참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단체들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BDS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이거나 그러니까 BDS를 주장하는 개인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BDS를 주장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항에서 이제 입국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밝혀지면은 이제 강제 추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BDS의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BDS 운동은 개개인을 타겟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정책을 타겟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드 정책, 군사점령 정책을 반대하는, 이거에 저항하는 BDS 운동이 반유대주의다라고 만약에 시오니스트들이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국가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죠. 유대 국가라고 스스로가 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법안이 사실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각 주마다 모든 주에 다 있는 영반법은 당연히 아니고 몇몇 주에서는 이렇게 BDS에 동참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법안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유대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에 그런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운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 하나는 한국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이제 발효가 작년 12월에 되었고요. 몇 달 안 되었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협상하고 아까 전에 그 EU가 그 불법 정착촌에서 난 생산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이 됐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그냥 짧은 그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2021년에 여름에 이제 가자 공습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250명이 300명 가까이 이제 사망을 했었고, 이게 이제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서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장관 2명이 왔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자 공습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다시 돌아가셨고, 한 분이 남아서 이제 그런 서명식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장관과 서명식 하는 걸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걸 이제 저희가 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이제 가자 공습 중단하라는 그런 저희가 뭐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거기 그 라이브 상황에 그 댓글을 달면서 갑자기 댓글창이 닫히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가자 공습을 하면서도 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돈독해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건 뭐 되게 뻔하겠죠. 백색가전이라든지 자동차가 아마도 가장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주요 수입품은 의약품, 화학재, 그다음에 항공통신 장비 네,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로는요, 이스라엘산 자몽, 레몬과 같은 시트러스류 네, 제품들, 그다음에 복숭아, 딸기 농축액. 저렇게 보시면은요, 정말 자몽은 몇몇 개를 빼고는 다 이게 딱 이스라엘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복숭아와 딸기도 딸기 그 가자지구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원물이 들어오기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농축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없어지니까 아마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텐데, 사실 이거 저희도 캠페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워낙에 제품군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나 이런 보이콧하기 가장 쉬운 제품들이잖아요. 일상에서 늘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주변에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제품들이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또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현대건설기계 보이콧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 현지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이 캠페인을 좀 런칭을 해달라, 시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던 게, 그때는 이제 현대중공업 보이콧 캠페인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현대가 이제 분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건설 기계 보이콧 캠페인으로 이제 아주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체화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화면에 잘 보이진 않는데 저희 현대라고 딱 쓰여 있는데, 팔레스타인 홈 데몰리션 이렇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현대의 중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저렇게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집을 그냥 강제 철거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죠. 너무너무 많아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은데, 그때 물론 무너지는 집에 더 마음이 무너지시겠지만, 그때 지금 저 보이시는 장면처럼 보이는 게 현대라는 로고 또 같이 이제 눈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는 알 히란이라고 하는 네게브, 그러니까 낙갑이라고 부르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 있는 그 베두인 마을이에요. 베두인 마을에 있는, 근데 그 우말히란이라는 마을을 굉장히 그 점점이 이렇게 있는데 지우고 그 위에다가 히란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이제 마을을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아마도 방문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을 보이콧하는 캠페인을 해달라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현대 destroys our dreams, 현대가 우리의 꿈을 파괴하고 우리의
그런 유년 시절을 파괴한다 이런 식의 저는 포스터를 이제 내세우고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방문을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우말 히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서안에 있는 그리고 동예루살렘에 있는 가옥 파괴가 된 그러니까 특히 현대 장비에 의해서 가옥 파괴가 된 마을들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자료도 얻고 그럴 예정이고요. 그래 그걸 통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았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도 제가 원고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다양한 SNS 이런 걸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BDS 운동은 사실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내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제품을 어떻게 보이콧하겠어요? 그게 다 자기네들이 생활용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닌 연대하는 저희들이 힘을 쏟아야지만 효과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제가 알기로는 넬슨 만델라 선생님이 하셨던 팔레스타인 연대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자유 없이는 우리 모두의 자유가 얻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 네. 인데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도 해방하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요. 저희 8.5r.kr 그 다음에 나블루스 3 gmail.com 그리고 다양한 통로로 저희 소식 접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보이콧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례들 담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보이콧할 수 있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을 연대할 수 있는 방법 BDS 운동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희 아주 귀여운 모양으로 고양이가 이제 BDS라고 써있는 배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들어주셨는데요.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뒷순서에 맡으신 분들이 시간이 좀 이렇게 원래는 한 2시간 한 10분 원래 이렇게 페이퍼에 보면 2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2시 반 정도까지는 마칠 거를 제가 목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카터필러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미국 감리교는 미국에서는 감리교가 제일 크죠. 근데 미국 감리교에서 투자 철회를 하면서 카터필러가 팔레스타인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국 현대가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가 잘 해놓은 거를 한국 감리교는 응답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래서 이렇게 교단마다 갖고 있는 연금의 윤리적 투자, 정의로운 투자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항상 매년 그 전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성지순례 세미나를 한다. 거기에는 좀 절대 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두 개라도 좀 잘하면 한국 개신교가 감당할 수 있는 BDS 운동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